홍명보다 홍명기 회장 포함해서 주가를 좀 나갈 뻔하시는 분이 있나요? 결론으로 말하면 정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다만 그래도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쟁점이 많지만 돈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한다 이렇게 해놓고 정작 연봉이 뭐 실수령 20억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더 찾아보니까 연봉이 뭐 20억은 뭐 기본급이다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는데 정말 연봉이 높기는 하죠. 사실 이거는 뭐 누군가를 처벌하고 범죄라기보다는 민사의 쟁점이 문제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감독 선임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은 선임이 되었고 몇 년 동안 선수단을 이끌고 준비했고 월드컵에도 나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봉을 토해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누군가한테 돈을 줬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게 계약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계약상 어떤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당신한테 내가 돈을 이만큼 줄게.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러면 토해내. 이런 어떤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하면 돈을 토해낼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없죠. 대부분은 인센 계약이 있겠죠. 16강에 가면 포상, 8강에 가면 포상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계약상 규정으로 돈을 토해낼 수 있는 것은 해지 사유가 혹은 해제 사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정말 중대한 고의 과실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예를 들면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 뭐 이제 이런 거라면 당연히 우리가 범죄도 범죄겠지만 돈을 토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당연히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거는 뭐 입증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일반 원리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게 뭐 부당이득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돈을 줬어야 돼요. 흔히 말해서 제가 실수로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제가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홍명보 감독이 받은 연봉은 연봉이잖아요. 말 그대로 감독직을 수행했을 때를 조건으로 준 거기 때문에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내가 노무 그러니까 내가 감독으로서 뭔가 역할을 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한 부분까지에 대해서 뭔가 돈을 환수하거나 토해내게 하는 것은 사실상은 어렵다. 그 사람들 빡치는 게 너 뭐 일을 뭐 실제 뭐 했냐 뭐 전수도 없이 뭘 했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제 PD님하고 일을 하면서 조회수가 너무나 잘 나올 것을 기대하고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이거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피디님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준 돈 반환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사업상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계약을 하는 사람, 내 입장에서의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서 뭔가 돈을 오고 가거나 환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의 비즈니스상에서는 벌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흔히 노무, 용역, 감독직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것의 문제지 결과를 두고 판단을 하는 것은 좀 말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전술이 없다, 너무나 답답했다,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감독의 결단이었고 우리 코칭 스텝이 만들어 놓은 전술이었다라고 하면 뭐 저 같은 일반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연봉을 토해내야 되는 근거가 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선임에 채용 비리가 있었어도 연봉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채용 비리라는 게요. 홍명보랑 우리가 채용한 사람이 같이 야 우리나라 국가대표 한번 망쳐보자. 막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클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이게 무효의 채용이 되거나 혹은 채용 자체 돈을 받는 거에 있어서의 그게 사기나 어떤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 안에서 협회 차원의 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독이 된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런 전술을 짜서 나갔다라는 것이 주장이 되고 그게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연봉을 토해내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뒷담 흘려서 이런 세금으로 지금 이런 처참한 결과가 냈으면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한 4년에 한 번씩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300억이라는 단어를 들 때마다 놀라긴 하거든요. 아, 이 정도 씩이었나?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300억이라는 게 용도에 맞게 쓰여지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00억의 내용을 좀 보니까 스포츠 토토 수입에서의 일부를 또 세금으로 돌려서 53억이나 되는 비용,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도 81억, 정부 단순히 보조금에서 100억, 150억씩. 그러면 보조금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보조금법 위반은 뭐냐? 당연하게도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벗어나서 돈을 썼다고 한다면 처벌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이런 거는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식단을 하기 위해서 뭐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그게 뭐 기술위원이 대표로 있다라거나 가족이 대표로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외주를 줘버린다거나 특혜를 줬을 때에는
당연히 범죄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금전에 대한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하고 해보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성관이처럼 이렇게 해외에 무슨 몰디브 가가지고 사진 뭐몇장 올리고 이렇게 사적으로 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데서 우리가 뭔가 의의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물론 징계성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범죄까지 보기가 또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범죄는 이런 것들이죠. 뭐 전지훈련을 가는데 내가 공정하게 어떤 장소를 섭외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곳에 혜택을 줘서 페이백을 받는다. 내가 수수료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거는 명백하게 범죄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몰디브 가서 노는 거는 범죄가 아닌 거네, 결국에는. 몰디브 가서 논다라고 하면 범죄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도 몰디브 가서 우리는 놀지 않았다. 거기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했다라고 할 테니 그런 어떤 실질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기는 해요. 아마 그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는 그런 곳 가서 그런 세미나를 한다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좀 바뀌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 보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 올해 4월달에 정회장이 강도선임 가족에 권한 없이 개입한 것을 판단하고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사실상 끝난 거 아닌가요? 판결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판결을 봤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더라고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뿐만이 아니라 전 감독 선임 과정,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비리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들어와 있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했어요. 이거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기는 했는데 이 법원이 행정법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원은 어떤 거냐면 국가 혹은 공권력이 어떠한 잘못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왜 우리한테 이런 처분을 내립니까? 취소해주세요라는 취소 소송을 하는 게 기본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궤를 좀 달리해요. 우리가 크게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좀 크게 나눠볼 수는 있거든요. 민사는 뭐냐? 기본적으로 동관계입니다. 형사는 범죄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리 국가가 너를 처벌할 거야 라는 게 어떤 형사라고 한다면 행정은 야 우리가 니네 대해서 뭔가 징계 처분을 한다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거나 뭔가 안 좋은 처분들을 내릴 건데 그게 억울한 사람들이 취소 소송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당신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 징계를 받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처분을 내린 거예요. 근데 축협에서 이 징계가 부당합니다.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요. 취소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징계가 정당하다와 곧 징계가 정당하니까 이게 범죄다. 혹은 징계가 정당하니까 당신들이 돈을 다 토해내야 된다. 이거와는 이제 바로 연결되는 구간 관계는 아니기는 해요. 다만 행정이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더욱더 심도 깊게 판단해서 문제가 되면 형사적으로 끌고 간다거나 뭐 민사적인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은 조금 열려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는 합니다. 약간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8건 냈더라고요. 근데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데 이게 지금 2년 넘게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사실 이런 사건들은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의지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네요. 왜냐면 그들이 잘못을 덜 했다가 아니라 입증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입증한다라는 게 딱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범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간단한 폭행죄로 해볼게요. 내가 누구를 때렸어요. CCTV가 있습니다. 맞아서 진단이 나왔어요. 이거는 곧 폭행이죠. 남아있는 것은 왜 때렸냐에 대한 문제인데 뭐 정당방위의 어떤 성립하는 법률금도 이런 게 아니면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결정의 순간이나 선택의 순간 하나하나에 결정권자의 어떤 판단 혹은 그 안에서의 어떤 과정에서의 절차 그리고 그것들을 하게 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죠. 우리가 어떤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부에 뭔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혹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게 많죠. 그냥 이 국대 감독 선임만 보더라도 밀실에서 이루어져서 잘못을 했다 뭐 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이 이 홍명보밖에 없었다. 정말 이 타이밍에는 이렇게 국내 감독이 돼서 이걸 해야 돼서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범죄 고의를 가졌다라고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야 되는 어떤 정황 사실들 그리고 법리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싶은데 그 2년이라는 거는 사실은 너무 긴 시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수사의 속도가 많이 붙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유튜브에 방구석 변호사님 완전 많잖아요. 맞아요. 다 저출 금지시켜야 된다. 맞아. 다 이러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실제 변호사님이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나요? 저희 위해서? 영상 찍고 있어. 우리. 그렇죠. 맞아요. 그 이슈에 민감하신 의원님들 중에서는 제보 받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게 이런 제보를 받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내부인들의 제보가 있다고 하면 그게 곧 범죄 혐의 사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고소가 되고 혐의 사실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애가 되면 이제 검사님들도 출국 금지를 한다라든지 왜냐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가버리면 언제 조사를 할지 모르니까 제가 아는 제보가 있으면 저도 제보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아는 제보까지는 없고 사실은 홍명보 감독은 14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는 정말 좋은 감독이고 좋은 선수긴 했죠. 2002년을 제가 축구라는 것을 보면서 중3 때 머리 파란색, 빨간색 하면서 그때 그 리더의 그게 너무나 강력하게 각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기는 해요. 제가 선회해서 좋게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자기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틀렸던 것인데 그거를 모를 정도에 예를 들면 제 주변에도 좀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나다. 시대가 나를 부르고 있다. 아, 이거는 지금 나밖에 못한다. 좀 이렇게 오는 순간들을 겪는 순간들이 이게 아마 저도 이제 40살인데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변호사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됐다. 제가 약간 이렇게 오만하고 건방지게 생각이 들 때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많은 것들이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감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인물이죠. 정몽규 회장이랑 인생 전 이사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름도 싫어. 근데 이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뭔가 형사 책임이 물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상징적인 형사 책임이기는 해요. 왜냐면 개인한테 어떤 민사 책임을 묻는다. 협회장의 자격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중과실이 있지 않는 이상 뭐 징계 나와야 징계 가장 끝판왕이 그만두는 건지 다 그만두셨잖아요. 뭔가 암이 있을 수는 있겠죠. 피해나 이런 비리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내가 뭔가 나서서 해보겠다. 그리고 이루어낸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조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상당히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비리로 엮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돈의 흐름이기는 하거든요. 내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이 축협이라는 곳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용 출처가 불명확하다거나 명확한데 그 명확한 게 정말 잘못됐다. 예를 들면 아는 사람들을 꽂아줬다. 특혜를 줬다. 혹은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는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무런 해명이나 맥락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었고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한 달 전부터 가서 고산지대 적응은 다 해놨는데 도대체 왜 이게 말이 돼? 컨디션 난조라는 말이 뭐 90년대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마지막 3차전은 남아공은 어떤 컨디션 관리를 잘했을까? 도대체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명이 너무 좀 짜치죠. 그렇죠. 졸렬한 조금 해명이었기 때문에 다들 붕괴하고 화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외부의 것들을 이렇게 저는 의심하고 이런 게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안 좋으면 경기력이 안 좋은 것 자체만을 두고 원인을 파악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바쁠 건데 그러니까 이러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돼서 축구 그 자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인 인프라가 되면 좋겠다는 것 하나와 지금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직도 남자들 사이에서는 다 필요 없다. 축구 잘하면 인기 있다. 맞아요. 야, 축구 잘하면 학교에서 인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아들도 이제 좀 크면 엘리트는 아니더라도 정말 잘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나라 인프라의 축구 발전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축구 환경이 갖춰질 수 있으면 아빠로서도 흐뭇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도 흐뭇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협에서 물갈이 한다고 하면서 변호사님 위원으로 오면 뭔가 스카한다고 하면 가실 거예요? 아, 정말 고민이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또 우리 의뢰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의 축구팬으로 접어두고 제 사건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